아니 생머리는 그냥 머리를 감고 빗어주기만 해도 그 생머리가 나오는데 뭐야 이런 걸 다? 진짜로 말리기만 하면 머리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는데 지금쯤 다 잊으셨겠지만 제가 1년 전만 해도 장장 2주에 걸친 탈색으로 노란 탈색부터 해서 백금발 탈색, 핑크 머리도 했었고 파란 머리도 했었고 은발 머리도 됐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셀프 흑발 염색을 다 해버리고 어느새 거의 1년이 지났죠. 제 모발 상태는 탈색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는 이 꼬라지로 나오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세팅하고 나오잖아요. 오늘은 탈색모와 엄청난 손상모를 갖고 있는 제가 2년째 쓰고 있는 구원템, 바로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요거 광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마침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직접 내돈내산한 블루 쿠퍼 색상이고요. 오늘 또 새로 가져온 색상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제스퍼 플럼 색상,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 사실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하면은 바람으로 어떻게 머리를 편다는 거냐, 그냥 고데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로 모발 손상 적은 거 맞는지, 아침 준비 시간 아껴주는 거 맞는지, 그리고 짧은 머리나 남성분들이 쓰셔도 괜찮을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렛츠고!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존 고데기와의 차이점인데, 이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도 안쪽에 이렇게 판이 들어가 있다는데 이 판이 뜨거워지면 어차피 고데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이슨 제품 중에도 고데기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고데기랑 구분되는 이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존 고데기랑 다른 점은 판이 모발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을 직접 집어주는 부분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 사이로 붕 떠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데기처럼 머리카락을 판으로 꽉 눌러서 펴주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두 갈래의 고속 바람이 판을 타고 흐르거든요. 이 바람으로 모발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모발을 따라 흐르면서 쫙 펴주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 기기 내부에 있는 온도 제어 장치가 바람의 온도를 1초에 16번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가 설정한 온도대로 나오게끔 아주 정밀하게 계속 측정을 해주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거나 뜨거운 바람을 계속 쏘이면 머릿결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잡고 내려준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면 살짝 따뜻한 정도지 막 이게 뜨겁다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쫙 밀어주기 때문에 애초에 고데기 열판으로 펴는 거랑은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또 바람이 수직으로 쐈을 때는 스트레이트 기능은 되지만 드라이 기능이 떨어지고, 수평으로 쏴주면 드라이 기능은 되지만 이렇게 윤기 흐르게 찰랑찰랑하게 스트레이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랑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바람 각도를 다이슨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의 각도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틈 사이로 바람이 45도 각도로 흐르면서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동시에 스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고속의 바람을 계속 뿜어주면서 거기다가 실시간 온도 제어까지 막 1초에 16번씩 해주면서 최적의 바람 각도, 온도 설계, 이런 설계까지 다 하려면은 모든 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궁금증, 진짜로 시간을 단축시켜줄까요? 다이슨에서는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가 스타일링 시간을 32%나 줄여준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지 제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머리를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말리기만 하는데 7분 13초. 아직도 이 끝부분은 살짝 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말리기만 하면 머리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완전 부스스한 사자머리, 이렇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심한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그냥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약간 폭탄 맞은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말리고 나서 또 고데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고데기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재봤어요.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일단 대충 펴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펴진 부분들 있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총 14분 걸렸고, 지금 드라이랑 고데기 하면서 느끼는 게, 와, 진짜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다시 머리를 감고 와서 스트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로 건조랑 스트레이트까지 동시에 하면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꼼꼼하게 다이슨에서 제시하는 공식 루틴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잠금 상태로 뿌리 부분을 1차적으로 건조를 먼저 해주고요. 어느 정도 마른 후에 기기 잠금을 해제하고 젖은 머리 모드 110도로 바람은 강으로 해놓고 1차 스트레이트를 쭉쭉쭉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 고정을 위해서 기기를 다시 잠그고 콜드 모드로 전체적으로 찬바람을 쏘여주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드라이하고 고데기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와, 결과물은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시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엄청 깔끔하게 하느라고 좀 공들여서 했거든요. 옆에 오른쪽 머리, 안쪽까지 거의 싹 다 펴졌죠? 드라이기랑 고데기로도 완벽하게 안쪽까지 다 펴지는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재봤는데요. 머리카락을 다 말리고 안쪽까지 완전히 다 펴주고 나니까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에어 스트레이트로 스타일링을 하는 게 확실히 시간도 더 단축되고 머릿결 손상도 적은 게 비교하면서 써보니까 딱 체감되더라고요. 시간 차이는 확실히 난다. 세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면서 이쪽 머리를 해볼 건데요. 정말 머릿결 손상이 덜 될까? 사실 경험적으로는 이미 저처럼 극손상모가 2년 동안 써도 머릿결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머릿결 손상은 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단백질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결합을 이어주는 게 수소 결합입니다. 곱슬머리에다가 생머리를 만들어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생머리에 웨이브 컬링을 넣는다거나 이런 스타일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소 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수소 결합을 끊은 다음에 원하는 모양대로 펴주는 거면 펴주는 거, 아니면 구부러뜨려주는 거면 구부러뜨려주는 거, 이대로 다시 수소 결합을 이어줘야 되는 건데요. 고데기 방식은 열판으로 직접 머리카락에다가 열을 가하면서 수소 결합이 잠깐 끊어진 상태에서 식힐 때 다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양대로 스타일링이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어랩이나 이런 에어 스트레이트는 열판을 대지 않고 빠르고 따뜻한 바람으로 수소 결합을 끊어준 다음에 찬바람으로 식히면서 다시 수소 결합을 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미용과학 분야에 약간 교과서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도 150도 이상의 뜨거운 판으로 머리카락에다가 열을 직접 가하면 모발을 손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열판을 직접 머리카락에 대는 거는 모발을 손상시킨다는 게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에어 스트레이트는 모발에다가 직접 열판을 대는 게 아니라서 열 손상이 훨씬 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의문, 드라이도 자주 하면은 머리가 손상된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는 온도가 80도, 110도 이런 모드로도 충분히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기보다도 덜 뜨거운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게 기기 내에 들어가 있는 열 제어 시스템이 초당 16번, 이게 분당 16번이 아니라 초당 16번씩 온도를 측정해서 바람의 온도가 절대 150도를 안 넘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설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제어를 해주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과학적 원리와 또 다이슨의 온도 제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결과적으로 저 같은 극손상모가 머릿결이 추가적으로 크게 상하지 않고 이렇게 기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손상모 구원템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자가 들어있고요. 안쪽에 미끄럼 방지 내열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이제 화장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관할 때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인데 이거를 타면 클리닝 중 하면서 아래쪽에서 바람이 확 나와서 필터 클리닝을 한번 해줘요. 이 버튼을 보시면은 전원 버튼 위쪽에 젖은 머리 모드, 건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젖어 있으면 젖은 머리 모드, 건조된 상태면 건조된 머리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은 머리 모드에서는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보면 80도, 110도, 140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건조된 머리 모드에서는 120도, 140도, 부스트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냉풍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면은 생머리가 더 잘 고정되거든요. 네 번째 궁금증, 이걸로 C컬이나 뿌리 볼륨까지 가능할까요? 흔히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하면은 그냥 생머리 스타일링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뿌리 볼륨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2년 실사용 경험과 몇 가지 팁을 좀 활용하면 훨씬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 부분에다가 기기를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쓱 빼주시고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부분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잡아서 살짝 식혀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 볼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매끄럽고 찰랑거리는 완전 나는 진짜 아이돌 같은 생머리 막 CF에서 나오는 그런 찰랑거리는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금 상태로 뿌리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건조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젖은 머리 모드에 110도로 1차 스트레이트 한번 쭉쭉쭉쭉 펴주시고 머리가 마른 상태에서 건조된 머리 모드 140도로 한 번 더 쓱쓱쓱쓱 펴주세요. 이렇게 2번을 펴주면 더 깔끔하게 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잠금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오래가는 찰랑이는 윤기 있는 생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추가 팁으로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 살짝 굴리면서 스타일링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가볍게 C컬을 넣어서 마무리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5번째, 짧은 머리나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긴 머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발머리, 요즘 유행하는 테슬컷, 슬릭컷 이런 머리에도 다 깔끔하게 정돈된 스타일링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반곱슬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집어주면 뿌리 쪽 완전 끝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서 스타일링 해주면은 진짜 짧은 머리여도 반곱슬이나 곱슬머리도 다 펴줄 수가 있습니다. 잠금 상태에서 머리에 볼륨 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볼륨빗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쓱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볼륨빗이랑 잠금 상태를 사용하면 뿌리 볼륨을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잠금 모드에서 이런 볼륨빗이나 이런 걸로 드라이 해주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품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커다란 어댑터였는데요. 왜 이렇게 어댑터가 크지? 진짜 크죠? 거의 제 얼굴만 해요. 왜 이렇게 어댑터가 크지?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안전 기능이 내장된 어댑터였더라고요. PRCD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일반 플러그하고 다르게 이 내부 자체에 전기 회로랑 안전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젖은 모발이라든가 물기가 많은 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기기들은 누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것도 전압 환경이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센트에 어댑터를 꽂은 다음에 아래쪽 재설정 버튼을 누르고 위쪽에 있는 테스트 버튼을 딱 눌러보면 정상일 경우에는 재설정 버튼이 튀어나와요. 이때 이제 튀어나온 재설정 버튼을 다시 누르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LED 등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전압 환경이 알맞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용 전에 이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이 콘센트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전압 환경이 맞는지 고장 위험이 없는지를 직접 테스트하고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라는 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구매하시면 어댑터 자체에도 이렇게 스티커로 테스트 방법이 부착돼 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또 본체에 들어가면 본체가 더 크고 무거워지잖아요. 이런 거를 다 어댑터에 집중시킨 설계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 설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게 제품을 쓰다가 잠깐 이렇게 내려놓으면 5초 후에 이렇게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모드로 들어갔다가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5분이 지나면 전원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력도 아껴주고 과열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저도 사용하다 보면은 머리 하다 말고 핸드폰을 잠깐 봐야 된다거나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조용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2년 실사용한 유저로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했어요. 일단은 프리볼트가 아니에요. 이게 해외여행 할 때 우리나라랑 전압이 다른 환경으로 가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품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해외 갈 때도 110V 제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는 한번 대여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댑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콘센트에 꽂았을 때도 자리 차지를 꽤 한다는 점. 이게 끝쪽에다가 꽂지 않으면 중간에 거의 한 2칸
시간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이 어댑터의 역할이 다 있지만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불편함이었고, 그리고 본체가 약간 묵직한 편이긴 합니다. 일반 고데기들은 워낙 뭐 작고 가벼운 것들도 많지만 요거는 보시다시피 꽤 크기도 있고 약간 묵직하다는 점. 이외 단점은 사실 처음 살 때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는 점? 이거 말고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로 추천, 비추천 대상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분들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모발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 이미 잦은 고데기 사용으로 머릿결이 수세미가 됐다, 빗자루가 됐다 하시는 분들, 뭐 염색모이신 분들, 탈색모이신 분들, 진짜 추가 손상이 조금이라도 더 되면은 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고, 저는 솔직히 탈색모 벗어나면서 원래 클리닉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에어 스트레이트너 쓰면서 클리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 머리카락 다 말리고 고데기까지 할 시간이 없는 분들, 아침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만족하실 것 같고요. 드라이랑 스타일링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 절약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윤기 나는 생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데 더 모발의 건강을 챙기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반곱슬, 곱슬머리이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곱슬머리 때문에 매직 시술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매직 시술만으로도 계속 머리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돈도 들잖아요. 한 번에 10몇만 원씩 깨지고 할 텐데 그냥 이것만 있으면 아침마다 머리 말리면서 그냥 스타일링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되게 윤기 나는 스트레이트 헤어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런 습한 여름, 장마철에는 머리 말리고 고데기 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조랑 고데기까지 동시에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비추천 대상, 예를 들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웨이브 스타일링, 막 컬링을 많이 넣고 싶다, 혹은 전문적인 웨이브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에어 스트레이트보다 에어랩이 더 잘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가격은 더 비싸지만 물론 스트레이트 기능도 얘가 더 머리가 쫙 잘 펴지긴 하지만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에어랩이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에어랩의 이번에 새로 나온 툴은 이전 세대에는 호환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잦은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아무래도 프리볼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주 써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성과 가벼움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진 않을 거예요. 자체의 무게감도 있고 어댑터도 꽤 묵직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두고 사용하시는 용도로 쓰기 좋고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판고데기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생머리 스타일링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난 굳이 곱슬머리가 아니다, 그냥 난 타고난 생머리여서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다이슨의 뭐 슈퍼소닉, 이런 슈퍼소닉 뉴럴 같은 제품이 더 잘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매 가치가 있는지, 사실 이 제품은 단순한 헤어 스타일링 기기를 넘어서 오히려 진짜 모발 과학이나 정밀한 공기 역학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이 구조만 보더라도 나 좀 공학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정말 모발을 덜 상하게 하면서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와 각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모발 손상 때문에 고데기 사용이 망설여지거나 좀 아침에 헤어스타일링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똑똑한 제품, 성능이 검증된 제품 하나 사가지고 매번 머리 하러 미용실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지금 다이슨에서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첫 보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보상 판매가 쓰던 고데기를 반납하고 이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또 제가 오랜 기간 너무 잘 써온 제품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는데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바이!